미얀마 상무부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업체에 대한 특혜 추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수출업체 특혜 제공을 위해 합법적인 수출을 하고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수출 대금에 대한 외환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 대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총 대금의 65%를 고정환율 2100자세 환전하고 35%를 수출 어닝으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수출 대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비율이 50%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어닝마저 통제를 하면서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지정 수출 어닝 환율로만 거래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편법으로 수출 어닝에 대해서 비공식 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거래를 해주고 환율 차익에 대해선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미얀마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은행 감사를 시작하면서 일부 업체들에 대한 달러 현금 인출마저도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뒤늦게나마 수출업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원인으로는 상무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23년 회계연도 미얀마 교역량은 수출 166억 2천만 달러, 수입 173억 5천만 달러, 총 339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24년 회계연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165억 달러, 수입 160억 달러, 총 교역량을 325억 달러로 목표를 하고 있었으나 9월 29일 현재까지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8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6월 초 상무부는 미얀마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감소에 대한 원인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미나옹훌라잉 위원장은 양곤 밍글라 따웅륜 타운십에 있는 미얀마 철도청 정비청을 시찰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철도 운송이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고 국민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이기도 하면서 미얀마 전역 화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 유지 보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미얀마에서 전기기차를 생산하여 미얀마 철도망이 전기기차로 운영이 되도록 현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꿈같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나마 전력 사정이 좋은 양곤에서도 건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음에도 일상이 되어 있는 순환 정전 이외에도 추가 불시 정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10월 9일 네피도에 있는 미얀마 상무부 회의실에서 2023년 5차 미얀마 밀수근절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인 국가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미얀마 제조업과 무역에 해를 끼치는 밀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과 더욱 강경한 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월에만 바고 지역과 몬주에서 선박, 기차, 차량을 통한 밀수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양곤 지역에서도 띨라와 경제특구에서 옥수수 밀수출을 시도하던 컨테이너 11대를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 항공 선적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 일학 시스템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밀수 근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고 지역 바고 타운십 구호팀은 수재민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선 타운십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온 구호팀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하며 구호 활동 신청 시 보안 검문을 받아야 하며 불응 시 군경찰과 공무원의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 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명을 적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8일부터 시작된 60년 만에 가장 큰 폭우로 바고 지역은 큰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34개 학교가 휴교하고 식수와 생필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영 언론에 따르면 폭우 당시 바고강 위험 수위인 880cm는 넘어서고 940cm까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2011년 8월 바고강 최고 수위였던 960cm에 가까운 기록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홍수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마을 6곳과 와드 11곳에 임시 대피소 29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영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 따옹쇠 사회복지재정착부 장관의 지시로 임시 대피소에 총 5,648명을 대피시키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량 나잉발, 양곤 및 만달레이 철도 구간도 홍수로 인해 열차 2편이 운행 중 중단되고 승객들을 대피시켜 교통부에서 준비한 버스편으로 양곤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비도 8개 타운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전자투표 시연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연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기기 사용법과 투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부터 네피도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시연회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어떻게든 투명한 선거를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닌다리 지역 예부 타운십 깜빠욱 마을에 있는 모든 민영은행 지점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모두 업무 중단을 하면서 주민들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 7일 마지막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글로벌 트레저 뱅크가 업무 중단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민영은행들이 휴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까레이나웅 타운십 지점으로 전근하도록 인사발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현재 웨이브머니 또는 각종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통해서만 송금 업무가 가능하고 큰 금액을 송금해야 할 경우 까레이나웅 타운십 지점으로 가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을에는 광산 및 석유가스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은행을 통한 급여 지급을 하고 과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 앞으로 금융거래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양곤전력공사에서 양곤 지역 전력 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을 위한 전력 손실 감소 사업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리안툰 미얀마 전력부 장관은 양곤 지역에서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양곤 지역 전력공사 관리자들과 기술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장관은 전력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송전 시 발생하는 손실 감소와 전력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리안툰 미얀마 전력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미얀마 모스크바에 있는 전력공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전력 시스템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미얀마 전력 생산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영신문은 러시아 전력공사는 991개 발전소를 운영하며 총 24만 6,5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세계 4위 전력 생산국으로 총 49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110-750kV 전력 송전망을 갖추고 변전소 1만 개 이상 전력망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러시아 발전 시스템은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 60.7%, 수력 발전소 18.8%, 원자력 발전소 20%,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0.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1일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로사톰은 미얀마 과학기술부와 원자력 인프라 평가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내용을 보면 미얀마 원자력 인프라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을 먼저 조사하고 미얀마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시설 개발은 IAEA 권장사항을 준수하고 로사톰이 시행한 성공 사례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2월 러시아 정부는 미얀마 정부와 함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체결하면서 미얀마의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시행에 대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로사톰은 육상 및 해상 소형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얀마 37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와 설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미얀마 세계 대학교가 러시아 원자력 대학교와 원자력 기술 과학 및 공학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942년 설립한 러시아 원자력 대학교는 2009년까지 모스크바 공학 물리학 연구소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통신부는 2023년 10월 말까지 심카드 사용자 정보를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 사용 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심카드 사용자 정보는 미얀마 인구부에 있는 개인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심카드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 공지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가까운 통신사 웹사이트 또는 심카드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가능한 빨리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9월 27일에도 교통통신부는 심카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등록 절차에 따라 정확한 심카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고객들에게 판매해야 하며 사전에 임의로 사용자 정보를 넣어서 판매하지 않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자동차 보험사들이 전기차에 대한 보험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보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언제부터 도입이 될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험 규정 초안이 작성이 되어야 제대로 보험 적용이 될 것이며 내연 차량과 구분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5일 양곤다곤 북부 타운십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0월 6일 차량 공급사인 카잉카잉 상다 그룹은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소유자가 신차를 구매 후 배터리와 배선을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급사에서는 전기차 부품을 임의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네피도 상무부에서 2023년 1차 미얀마 경제특구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소임 부위원장은 2013년부터 시행된 미얀마 전역 3개의 경제특구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띨라와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신규 투자 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2023년 24년 회계연도 4월부터 7월까지 띨라와 경제특구에서는 수출 5,494만 5천 달러, 수입 1억 6,265만 3천 달러, 총 2억 1,739만 8천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며 220억자 수익을 달성하고 있어 활성화 대책안으로 미얀마 포린 트레이드 뱅크와 미얀마 중앙은행이 허용한 업체들이 미국 달러 사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667.275헥타르의 부지에 조성된 띨라와 경제특구는 총 21개국 114개 업체들이 총 21억 9,079억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2022년 23년 회계연도 GDP의 3.6%, 2022년 미얀마 전체 수출량의 1%, 민영부문 수출량의 3%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짜오퓨 경제특구의 경우 심해양 사업까지 진행이 되면서 미얀마 중국 경제회랑 구축과 관련된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짜오퓨 경제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짜오퓨 만달레이 무쇠철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완공 이후 양국 물류 운송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다웨이 경제특구 사업 파트너로 이탈리안 타이 컴퍼니가 선정이 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